안녕하세요, 소리샘입니다. 이번 영상 썸네일 분위기가 완전 다르지 않나요? 오늘은 유아 행동 지도와 상담 방법이 아닌 학부모 상담 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원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A의 일화를 C 학부모가 이야기하시는 경우, C에게 들었다며 A, B, D, E 학부모가 상담을 요청해 오는 경우, 유치원에선 말 한마디 없던 C가 하원만 하면 제잘제잘 한다는 경우,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전 이런 경우로 인해 초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참 당혹스럽고 흠칫할 때가 많아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실수한 것은 없나 되새겨 본 적도 있고요. 사실은 이러한 유아의 행동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뭐든지 이유가 있는 법. 오늘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학부모를 대할 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볼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우선 유치원에선 한마디도 없다가 집에만 가면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단순히 관찰력과 표현력이 뛰어나지만 낯을 많이 가리는 경우예요. 주변의 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찰력이 뛰어나 선생님이 하는 작은 행동도 유아의 눈에는 쉽게 들어오는 거죠. 단순히 유아는 눈에 보이는 것을 기억할 뿐이고 그걸 유치원에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낯도 많이 가려 선생님과는 대화하기 어려우니 집에 가서 엄마랑 대화할 때 말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습관이 된 경우라고 생각해요. 성인도 어떤 특정 인물들과 대화하는 내용의 주제가 항상 비슷하잖아요. 이처럼 그저 오늘 하루 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교사와 친구들 관찰한 이야기가 매일의 대화 주제였기 때문일 수 있어요. 또 성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유아들도 학부모가 이런 이야기를 잘 들어주다 보니 일련의 가정이 강화가 되어서 더 전달하게 되기도 하고 이게 습관이 된 경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이유가 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들은 이렇게 두 가지더라고요. 이유를 더 정확히 안다면 좋겠지만 결국 어떻게 오해 없이 해결해 나가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 단계별로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이 행동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내 행동과 말을 조금 더 조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나 나를 되돌아보고 반성한다는 것이 우선이 된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첫 번째, 라포 형성. 우선 유아와 라포를 더 굳건히 형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관찰한 것을 꼭 부모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요. 라포가 잘 형성되면 유아는 집에 가서 이야기하기 전 교사에게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라고 말을 할 것이고 그 내용에 과장이나 오류가 있다면 수정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역지사지. 부모님에게는 역의 상황을 전달해서 이러한 행동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님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 사실 이러한 유아의 부모들은 대부분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교사에게 우리 아이가 그러는데 라며 오해를 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아와 라포가 잘 형성되어 있다면 가정에서 있던 일을 유치원에 와서 교사에게 말할 확률이 높아요. 그럼 교사도 들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때 과장된 내용이 있다면 부모님도 당황하게 되고 우리 아이가 항상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세 번째, 역이용. 오히려 유아에게 교사의 모습이나 다른 유아들 간의 좋은 모습을 유난히 잘 보이도록 해서 이러한 부분을 전달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이야기를 전해 듣는 부모도 단점보다는 장점, 긍정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듣고 교사를 바라보게 될 거예요. 네 번째, 사실 알리기. 유아의 모든 말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점은 그 말은 무조건 사실이 아니다 라기보다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아니다가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B를 A로 오해하고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학부모와 이야기를 할 때 소리가 친구들을 참 잘 관찰하죠? 라고 운을 띄운 뒤 교실에서도 항상 저에게 관찰한 내용을 말해주는데 관찰력이 정말 뛰어나요. 이렇게 칭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후 이번에 말씀해주신 내용도 A가 맞긴 한데 사실은 B였어요. 라고 정정한 후에 그래도 C는 정확히 관찰했네요. 라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즉, 일부는 틀리지만 그래도 일부는 맞다. 라고 하면서 모든 말이 맞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기분 나쁘지 않도록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교실에 CCTV가 걸어다닌다 편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지만 유아들의 행동에는 복합적인 이유들이 원인이 되어 어느 하나를 콕 집어 해결하기란 어려운 것 같아요.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 어려울 땐 조금 돌아가더라도 넓은 시야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